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혼란 속에 뉴질랜드에서 추가 촬영을 이어나가던 아바타 또한 촬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2월에 개봉 예정이던 아바타 2편 또한 개봉일이 밀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띵커벨에서 다룰 첫 번째 영화는 2009년 개봉작 아바타 1편입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 영화는 3D 영화의 연대기를 연 작품입니다. 영화를 보고 설정집을 찾아보면 아름다운 판도라의 모습과 지나가는 동식물 하나하나, 인간들이 쓰는 장비 하나하나에 붙은 세세한 설정들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영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양반이 미야자키 하야오네를 이식받았나 싶을 정도로 환경 파괴자와 약탈자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화면이 돋보입니다. 터미네이터와 타이타닉의 감독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노골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표현, 기존 영화에 비하면 가히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던 아니던 어쨌든 제임스 카메론의 실험은 대성공적. 지금부터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메시지와 실제 모티브까지 아바타 1편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알파 센터우리 행성계에 위치한 위성 판도라로 향하는 우주선 안에 냉동 상태로 잠든 주인공 제이크 설리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영화의 문제의식으로는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인류를 넘은 박애 정신을 강조하고 문화의 상대성 존중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인공을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전직 해병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주인공 제이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리를 주겠다는 다국적 회사 RDA의 약속을 위해 판도라로 오게 됩니다. 대기업 RDA는 지구의 대체 에너지원인 언옵타늄을 채굴하기 위해 판도라의 원주민인 나비족과 몇 년째 대립 중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영어를 가르쳐줬지만 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판도라를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진행 중인 벌목공을 앞세운 거대 자본과 토착 민족의 투쟁, 그리고 영화 속에서 대체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한 자본과 판도라 토착민 나비족 간의 싸움을 통해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이크는 성공적으로 첫 아바타 테스트를 거치고 그레이스 박사의 연구팀과 함께 판도라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원주민, 나비족에 섞여 들어가 나비족의 문화를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됩니다. 자연을 타자화하고 지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이크는 점점 나비족의 가르침과 문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에 동화되어 갑니다. 처음에 제이크를 달갑지 않아 하던 그레이스 박사와 과학자들도 점점 제이크를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RDA 회사는 대체 에너지원인 언옵타늄을 얻기 위해 오마티카야 부족과의 전쟁을 기획하고 제이크는 사랑하게 된 네이티리와 오마티카야 부족, 그리고 인간 사이의 갈등 중간에 놓이게 됩니다. 아바타에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은 가이아 이론입니다. 가이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내 대지의 여신이자 지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구는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입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 실제로 판도라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전기 신호로 소통한다고 말하는 그레이스 박사에서 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과 나비족의 대립은 여러 가지에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국주의 시대의 아메리카 원주민과 이들을 침략한 유럽인들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전쟁과 전염병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명은 대부분이 멸망했고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중 하나인 나바호족과 판도라의 원주민인 나비족의 명칭도 흡사하다는 것, 그리고 나비족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비슷하다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의 나라들, 인도 등 여러 나라들이 침략당해 문화를 거의 말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동시대에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와 환경 파괴, 그리고 비인간적인 행태들은 현대까지 빈곤 문제, 내전, 자원 분쟁 등으로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지상 최대의 열대우림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동물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그 안에 있지만 국토 개발과 경제 발전에 밀려 열대우림의 생물들은 안식처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바타에서 지구의 자원과 자연을 이미 병들게 해놓고도 다른 어머니, 즉 판도라를 또 파괴하려 한다는 제이크의 대사는 판도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아마존을 향한 대사일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실제로 환경 다큐멘터리에도 참여했고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한 적이 있는 감독입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대부분 밀림이었는데 전쟁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전투 방식, 전투 장비들이 아바타에 나온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 밀림전을 진행한다는 점, 다수의 수송과 전투용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씬은 베트남전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영화 속 콘크리 폭격 작전의 명칭이 충격과 공포인데 이는 이라크 전쟁 당시 바그다드 공습 작전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주로 외계 문명을 더 발달한 문명으로 그려내고 침략받는 모습을 그려내는 우주 배경의 영화들과는 달리 아바타에서는 외계인을 더 태초에 가까운 문명으로 그려내고 인간이 침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줄거리에서 화려하고 혁신적인 연출로 최대 임팩트를 끌어내는 것이 제임스 카메론의 특징이지만 사실 아바타는 유난히 스토리에 빈약함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 서사시의 내용과 전개가 비슷하며 백인 남성이 선택받은 자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바타가 담고 있는 메시지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비족의 인사법인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깝죠. 아바타에서 눈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연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로 보는 환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